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변에 늘 북적이는 친구들이 있고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많아도 늘 외롭고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이유와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외로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관계가 역설적으로 더 큰 외로움과 고독을 안겨주기도 하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즉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며 공동체 속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형태인지 말입니다. 친구가 많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관계가 표면적인 수준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말 모임에서 신나게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도록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고 허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소속감을 줄지 몰라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공허함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표면적인 만남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갈증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질적인 관계의 부족입니다. 친구의 숫자가 우리의 외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힘들 때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 없이 기댈 수 있고 나의 가장 깊은 고민과 속마음까지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친구는 많으면 좋지만 친구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안정감을 선사하며 고통의 순간에 함께 울고 기쁨의 순간에 함께 웃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유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외로움의 주요 원인은 바로 사회적 비교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의 폭발적인 발달은 이러한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인증샷, 성공적인 커리어 소식,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활기차고 행복하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하고 외로우며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SNS 속의 모습은 대부분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순간만을 신중하게 편집하여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말 못할 고민과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며 타인의 빛나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런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외로움을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방식 또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쌀쌀맞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를 높이 세우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가오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그의 명작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외로움의 요인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많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취업, 결혼, 육아, 이직 등 삶의 우선순위가 급격히 바뀌고 관심사가 다양하게 달라지면서 인간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의 인맥은 좁아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지죠.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고립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이므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신 건강의 문제로 인해 외로움을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외로움이나 사회적 외로움은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 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겉도는 관계 역시 외로움과 공허함의 주범입니다. 함께 어울리지만 서로의 생활 방식, 개인적인 취향, 성격 특성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심 어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피상적인 교류만을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결국 더 큰 공허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진정한 소통이 없는 관계는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관계를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해답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관계의 질 향상에 집중하세요. 많은 친구를 두기보다는 소수라도 진정으로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는 모든 인류의 가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우리의 삶에 주는 가치는 그 어떤 숫자나 물질적인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고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세요.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소통은 관계의 다리를 튼튼하게 놓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온더는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고 전체의 일부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우리를 고립된 섬이 아닌 거대한 대륙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맞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으세요. 공통의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거나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취미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처음부터 친밀감을 느끼기 쉽고 대화의 주제도 풍부하여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그림 그리기 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이 있는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또 혼자서 죽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중요성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연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수많은 친구가 주는 피상적인 즐거움에만 머무르지 말고 소수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찾아 나서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세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의 진정한 해답이자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신과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세요. 당신의 삶에 진정한 관계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